엠마오 연구소. 디사이프스님, 저도 8월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는데 라오스 현지인들을 섬길 때 짧게 팁이나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와, 이번에 가가지고 사실 저는 선교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라오스 간 게 선교사님들 만나서 좌담회 열고 선교사님이 알고 계신 현지 청년들 만나가지고 영어로 설교하고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단기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왔거든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할 때 보통 뭘 많이 하냐면 첫 번째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문화 공연? 예를 들면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케이팝 댄스 보여주고, 아니면 뭐 이제 태권무 같은 거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문화 격차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문화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선 별거 아닌 문화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참에 뭔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 격차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면은 다 아이폰 들고 있어요. 유튜브로 다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 좀 짜쳐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도 짜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오스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국가가 아니에요. 내가 듣기로 라오스는 아예 국가 전체에 음대가 없다고 들었어. 음대도 없고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몇백 명밖에 안 된다. 진짜 그 문화적으로 낮은데, 뭐가 있냐면은 그 대구에서 그 전 세계 아시아권이었나? 아무튼 케이팝 댄스 커버 대회를 열었대요. 그때 라오스 사람들이 우승했어.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문화적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는 눈이 우리랑 비슷해. 그러니까 대충 어설프게 교회 애들 모아서 커버 댄스 연습한 다음에 가서 보여주면 사람들 좋아하겠지? No,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짜치면 걔네가 봤을 때도 짜쳐 보여.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설프게 뭔가를 준비해 간다, 오히려 되게 실망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봐. 어디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는데 갑자기 밤에 특별 케이팝 공연팀을 불렀대. 막 케이팝 팀을 불렀대. 막 기대하는 거지. 가수가 올라나? 누가 올라나? 딱 나온 거야 갑자기. 네, 다음은 우리 케이팝 댄스 팀. 오! 동신중학교 케이팝 댄스 동아리. 이렇게 한다 생각해봐. 갑자기 되게 마음이 식고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서 막 이세계 노래를 하고 싶어 할 때가 많다고. 너는 이런 거 모르겠지? 가가지고 내가 멋있는 걸 쫙 보여줄게. 근데 대부분은 이미 보는 것들. 사실 한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도 막 케이팝 무대 엄청 많이 보고 그렇진 않잖아. 솔직히 뭐 집 근처에서 막 맨날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도 대부분 핸드폰으로 본단 말이죠. 컴퓨터나. 근데 걔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문화 즐기는 게 문화 격차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연을 보여주고 오겠다 이걸 목적으로 한다면은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연 말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 예를 들면 페인트 칠하고 뭔가를 공사해주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봐봐요. 만약에 8명의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줘. 그러면 이 8명이 쓰는 돈을 생각해 보자고. 8명이 비행기 값만 한 사람당 왕복 싸게 40만 원만 잡았어도 48, 32, 320만 원이야. 320만 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판다. 근데 그거 현지인 시키면 현지인들이 더 잘하는데? 이 단기선교팀 솔직히 일반 고등학생, 대학생 애들이 가서 일을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잘 못할 거 아니야. 근데 현지인을 시키면 일을 더 잘하고, 만약에 그 320만 원의 10분의 1 되는 금액을 그 사람들한테 일당으로 제공한다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도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현지 교회와 그 사람들의 어떤 커넥션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굳이 한국에서 이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애들이 가가지고 일자리까지 뺏어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 좀 사실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일본 가서 그런 얘기 처음 들은 거야. 그게 오히려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듯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까 K-팝 댄스 영상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막 커버 준비하고 한국에서 막 하면서 몸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워.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그게 솔직히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화하긴 그래. 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한국 팀에서 와서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 그거 자체가. 그리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진짜 일손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고 좀 그렇게 결론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준비를 하면 안 된다. 가서 우물파기 해야지, 가서 공연 보여줘야지,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봐라. 현지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냥 많이 하던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오히려 의도와 다르게 민폐를 끼치고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뭐를 원하셨냐면은 만약에 한국팀이 여기 온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청년들하고 뭐 2대2, 3대3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대화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을 믿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들과 어떤 긴밀한 신앙적인 대화를 해줘라. 왜냐면 거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동 나이대도 아니고 그렇게 막 길게 막 소그룹으로 대화를 길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진짜 의미 있겠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정말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것들이 개인적인 연결이 되고 또 인스타로 페이스북 연락하면서 또 어떤 복음에 대한 것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게 되려면은 한국에서도 막 댄스라 준비하고 막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역도 굉장히 의미 있다. 저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막 몸 열심히 써서 막 내가 뿌듯하고 내가 즐겁고 이렇게 준비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현지와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정말로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그거를 좀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호님, 이렇게 보면 단기 선교나 수련회나 비슷한 게 있네요. 뭔가 강렬한 무언가가 없어도 되는 건데. 그렇다니까 그게. 그런 그림을 자꾸 보고 싶어 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뜨거움을 만들고 환호를 만들고 그런 다수 군중을 통제하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좀 참아야 돼. 그게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복음적으로 도움되는 그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일 좀 했다 하는 분들은 자꾸 그런 그림을 떠올려. 뜨거운 현장, 성령의 현장. 그럼 자꾸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막. 아, 이번에 갔을 때 두리안 못 먹었어. 아, 진짜. 아, 가서 두리안 먹으려고 준비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살을 뺏어갔거든요. 열심히 진짜 좀 되게 빡세게 살 뺏어갔어. 왜냐면 두리안 먹으면 살이 금방 찌거든. 근데 갔는데 두리안이 안 익은 거야. 사실 두리안은 7, 8월에 제철이고 그리고 라오스가 그 두리안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태국에서 만든 거 수입해 오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후숙을 해야 되는데 후숙할 시간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안 익은 게 많았고 개인적으로 그게 참 아쉬웠던 대신에 맛있는 망고, 코코넛 그리고 저기 뭐야 망고스틴 그거 많이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건 또 즐겁기도 했어. 영어 설교 어떻게 했어요, 형? 와, 진짜 영어 설교 미친 줄 알았어, 진짜. 일단은 연습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확실히 연습을 많이 했더니 연습을 많이 한 부분은 그래도 좀 잘 나왔고 연습을 잘 못한 부분은 좀 버벅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내가 영어 설교를 한 게 처음이었어. 한 30분 동안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 외국어 관련된 뇌가 있나 봐. 근데 그 뇌를 평소에 안 썼다가 30분 동안 이제 과부하를 하고 딱 내려오니까 내가 언어가 멈춘 거야. 이 외국어가 멈춘 거야. 딱 내려와서 일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심지어 밥을 먹는데 잘 먹었어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영어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통역하셨던 그 선교사님 아내분한테 사모님한테 죄송한데 저게 잘 먹었어요란 말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영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알았지. 사람이 영어 총량이란 게 있나 보다. 공부를 하면 그 총량이 좀 늘어나는데 나는 좀 공부를 덜 한 상태에서 하도 영어를 썼다 보니까 내가 뇌가 탔나 보다 그 느낌이 들더라고. 사바이리 맞아요. 사바이리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는 깝짜이.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감사, 이렇게 하면 부모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하면 신에 대한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언제 배우신 건가요? 영어를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학교 영어, 공교육 영어. 엠마 연구소